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 1월 3일에 올렸던 그 영상을 말입니다. 당시 썸네일 화면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계좌의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며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약속했습니다. 당시 제 금융자산은 26억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파도를 앞둔 작은 돛배처럼 느껴졌던 출발선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로부터 딱 4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고 전 세계 증시가 전쟁의 공포로 새파랗게 질렸던 그 피바다 같은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이제 끝났다며 도망칠 때 저는 그 폭풍우를 뚫고 제 자산을 32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단 4개월 만에 6억 원을 불린 비결. 제가 무슨 천재적인 차트 분석가라서일까요? 아니면 이란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미리 알고 있었던 정보원이라도 된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보다 겁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자 과거 제 마음이기도 했던 주식시장의 심리적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수익을 자랑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26억에서 32억으로 가는 그 지옥 같은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거울 보듯 읽으며 제 자신을 통제했는지, 특히 왜 현금이 수익률보다 소중한지 그 처절한 생존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니신가요? 제가 마치 여러분의 방에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어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출렁일 때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불빛에 눈을 찌푸리며 10분에 한 번씩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제발 반등해라, 제발. 기도를 하며 잠들었지만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졌죠. 다시 앱을 켰을 때 마주한 건 마이너스 4%라는 잔인한 숫자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턱 막히고 내일부터 어떻게 출근해야 하나 막막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러분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건 끝이야.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사자. 그렇게 무서워서 팔아버린 그 종목. 그런데 점심시간에 슬쩍 확인해보니 선물시장에서 귀신같이 5%가 급등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야? 누가 나만 감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징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심리게임에 패배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바로 그 도망치는 사람들의 돈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능이 시장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6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던 지난 3월과 4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떴을 때 제 계좌에서도 하루에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3차 대전 아냐? 여기서 다 잃으면 어떡할 거야? 일단 현금화하고 관망해. 이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10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저는 1월 3일 영상에서 여러분께 약속한 저만의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차트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참여자들이 내뱉는 공포의 비명을 수치화했습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제가 세워둔 기준은 여기가 바로 현금을 투입할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6억이 23억으로 줄어드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시장이 공포를 털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제 자산은 탄력을 받아 32억 원이라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박혀있는 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짜리 종목들, 처음부터 장기 투자하려고 사신 건가요? 아니죠. 처음엔 3%만 먹고 나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물렸죠. 마이너스 5%가 되니 아까워서 못 팝니다. 마이너스 10%가 되니 금방 오를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건 10년 뒤를 봐야 해. 난 가치 투자자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후 확신 편향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와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선택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이별의 순간을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사귀어보고 헤어질 용기가 없어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26억에서 32억을 만들면서 수많은 종목을 교체했지만 단 한 번도 물려서 장기 투자로 전환한 적은 없습니다. 기준이 깨지면 내 마음이 아파도 잘라냈고 그 잘라낸 현금이 결국 6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남들 다 벌 때 나만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금은 노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주식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언제든 투입 가능한 최정의 예비군입니다. 상승장에서 모든 돈을 주식에 밀어넣은 사람은 하락장이 오면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대응할 수 없고 오직 제발 올라라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현금을 20%, 30%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락장이 오면 포식자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값싼 보석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2026년 4월에 그 끔찍한 하락장을 6억 수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제 종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발작할 때 남들에게는 없는 현금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깎아먹는 좀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내 멘탈을 지탱해주는 척추이고 반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스터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6억 원을 불리며 다시 한번 뼈에 새긴 여러분의 멘탈을 개조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피를 흘리며 지켜낸 생존의 법칙입니다. 첫째, 계좌의 색깔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매매하라. 파란불이 들어와서 괴로운가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본능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파라 라고 소리칠 때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시장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둘째, 현금은 노는 돈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많은 분이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나만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 증후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2026년 4월 하락장을 이겨낸 가장 큰 무기는 현금이었습니다. 남들이 총알이 떨어져 피눈물을 흘릴 때 저는 현금이라는 무기로 가장 싼 가격의 보석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셋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사망 진단서부터 작성하라.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올 것인가? 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강제 장기 투자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익절보다 중요한 건 잘 죽는 법입니다. 넷째, 수익률이 아니라 비중에 목숨을 걸어라. 100% 수익이 나도 비중이 1%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만 하락해도 비중이 100%면 내 인생은 망가집니다. 제가 32억을 만든 건 종목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용기와 자금 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언자가 되려 하지 말고 대응하는 기계가 되어라.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시나리오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투자는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26억에서 32억이 된 과정을 말씀드린 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두려움에 떨고 밤잠을 설치던 평범한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제 약점과 감정을 기록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월 3일에 여러분과 약속했던 그 다짐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제 탐욕과 공포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도 현금을 남겨두는 그 지독한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고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그 억울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입니다. 은퇴연구소는 여러분이 이 고통을 뚫고
여러분만의 32억, 아니 100억의 계좌를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거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종목이나 심리적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멘탈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와 은퇴를 연구하는 은퇴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